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이차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부교재의 70쪽의 이제 고난도 풀이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프린트에서 배웠던 이차함수와 이차 방정식의 관계, 그리고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쪽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줄 거고요. 이 3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고 네, 해강호 채팅에서 질문해주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 수업을 사실 저번 주에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70쪽에 4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8cm, 고높이가 6cm인 삼각형 ABC가 있다. 한 변의 길이 밑변 BC 위에 있는 직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묻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일단 항상 이 최대 최소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왜냐? 왜겠어요? 네, 뭐 주식이 언제 최고가를 경신할 것인가? 그때 팔아야 되니까. 주식이 언제 최저가를 찍을 것인가? 그때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사. 뭐 하다못해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제 뭐 주유하실 때 어디가 이제 가장 싼 곳인가, 최저가인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회사에 입사한다면 언제 뭐 소비자의 만족도가 얼마에서 가장 만족도가 최대일 것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고1 수준에서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1학기에서는 이게 답니다.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프라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면 수학2를 배울 거잖아요. 네, 수2에 가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그래프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미분을 통해서 이제 탐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고1 수준에서 역시 뭐 최대 최소를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이 아마 고1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내용을 쓰거나 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 따지겠더라.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고 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이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QRS의 넓이니까 넓이는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적당히 AB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A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일단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쓰긴 써야겠고 이 넓이가 AB로 나타나는데 얘가 2차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AB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보면 이 내접한다는 조건을 쓸 수 있을
상황을 생각해야겠죠.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데, 직사각형이라는 또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직사각형의 이 변들을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PS를 좀 확장시켜보면, PS와 BC는 어떤 관계예요? 네, 평행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양상으로 보입니까? 이 APS와 전체 A, B, C가 닮음인 것처럼 보일 건데, 왜 닮음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평행하기 때문에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다. 왜? 동이각. 네, 동이각 조건을 의해서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PS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 이제 AA 닮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닮은 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변과 높이가 삼각형 ABC에 나와 있으니까 이 ABC를 기준으로 보면 8대 6은 밑변과 높이 한번 생각해 보죠. APS에서. 밑변은 B죠? 높이는 얼마가 될까? 이 높이는 네, 6 빼기 A가 되겠죠. 자, 그럼 밑변 B 대 6 빼기 A가 된다. 그래서 다음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외양과 내양의 고기가 같다로부터 6b는 8에 6-a가 되고 b로 나타낸다면 3분의 4에 6-a가 되더라. 자, 이제 사각형 AP PQRS의 넓이는 AB는 자 B 자리에 3분의 4 6-a를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4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고 여기서 이참수의 그래프로 나타내자. 자,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는 이런 이참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 값이 네, 3일 때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는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네, 답은 1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a 값을 따지고 있으니까 a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범위는 일단 a 자체가 0보다 크고 b라는 애는 6-a였는데 b라는 변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a가 6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이 a 값이 3이 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충분히 3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보다시피 a가 0에서부터 a가 6까지 범위 내에 이 그래프의 y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0쪽에 47번 볼게요. x가 a에서 a 플러스 2까지 이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4의 최소값이 2라고 했을 때 모두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최대 최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4는 마음에 안 들어. 네, y는 얘는 축이 어떻게 돼요? 네, 축이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x가 a에서 a 플러스 2라는 것은 일단 a라는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있어. a에서 a 플러스 2까지니까 이 x 값에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뭐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뭐 거리가 한 이 정도이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떨어뜨려 볼까? 이 정도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기가 x는 a고 x가 a 플러스 2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여기서 최대를 가지겠죠. 최소값은 a 플러스 2에서 최소를 가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려면 보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 최소값이니까 일단 최소값에 좀 주목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좀 옮겨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a에서 a 플러스 2까지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경우라면 보다시피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냐면 이 a랑 a 플러스 2 중에 더 y값이 큰 데서 가지겠죠. 축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이제 최대를 가질 겁니다. 최소값은 명백하게 네, 축에서 가지겠죠. x가 2에서 최소일 겁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 축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또 넘어갔다고 치죠. 네, 색상은 하늘색 볼까요? 이런 경우에서 보면 어디서 최대를 가지냐면 네, a 플러스 2에서 최대, a에서 최소를 가진다는 게 확실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지는 x 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최소값을 결정을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케이스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거를 1번 케이스, 자, 이 보라색 얘를 2번 케이스, 그리고 이 하늘색 얘를 3번 케이스라고 하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케이스는 이제 A 값이 좀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라서 얘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점점 A 값이 커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같은 위치에 모양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A 플러스 2라는 값과 여기 축 부분이 X는 2인분이죠. 헷갈릴까봐 여기 적어줄게. X는 2인분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건 알 수 있다. A 플러스 2가 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X가 A 플러스 2에서 최소값 FA 플러스 2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점점 옮겨가다가 이 축을 기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소값은 x는 2에서 가지죠. 딱 a 플러스 2가 x는 2라는 축에 딱 맞게 딱 들어맞았을 때는 a 플러스 2에서 최소라고 할 수도 있겠고 2에서 최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을 때에도 이제 최소값을 x는 a 플러스 2에서 최소값 fa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을 때면 이제 x가 2가 되는 거죠. 같은 거일 때는. 자, 그러면 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최소값이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fx를 얘로 잡는 거예요. 얘를 잡고 이거 계산을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x-2의 제곱 플러스 a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 바로 넣어서 계산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a는 2가 되겠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주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만 채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이번 케이스는 역시 그림을 비교할 때 이 x는 2와 a 플러스 2 위치가 크기순이 a와 2, a 플러스 2 크기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이런 거예요. a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a 플러스 2라는 값이 더 커야지만 최소값을 x는 2에서 가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2에서 최소값 f 2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을 좀 정리를 해주면 a가 2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소값이 역시 2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f2는 a라는 걸 계산했고 a는 2인데 그러면 이거 주어진 범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a 값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림을 역시 확인해보면 x는 a와 그리고 x는 2하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축을 딱 넘어온 기점부터 생각하면 되는데 축을 딱 넘어온 기점부터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냐면 x는 a에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a에서 가지게 되는 그 모양을 만들려면 이 x는 a와 x는 2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가 a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같아도 되는가를 한번 체크해보면 같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보세요. 얘가 같은 순간부터는 최소값을 x는 a에서 가지죠. x는 2와 같은 순간부터 점점 넘어갈 때 이제 2보다 커지는 시점인데 크면서도 계속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x는 a에서 최소값 fa를 가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fa가 2가 되는 거고요. fa 계산해주면 식을 여기 넣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죠. 이 값이 2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돼서 1, 2 마이너스 붙여주면 a가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a는 2만 가능하겠죠. 이제 1, 2, 3에서 가능한 a의 곱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분모를 왜 따져줬냐는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a의 값을 생각할 때 a가 이제 상수 a라고 했지만 실수 전체 값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실수 값을 전체 범위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1, 2, 3 모든 범위를 합쳤을 때 모든 실수 a의 케이스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a가 0일 때와 a가 2일 때는 케이스에서 따지지 않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A 값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호를 포함시켜 주는 거라는 거.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8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죠. 2차 항의 개수가 1인 이참수 fx가 있다.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kx 위에 있다. 이참수 y는 fx 그래프와 직선 y는 kx 플러스 5죠.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하자. 이참수 y는 fx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을 직선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분의 1이라고 하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2차의 개수가 1이다.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kx 위에 있다. y는 kx 위에 있다. 그리고 이차함수와 직선 y는 kx 플러스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하자. 자, 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제 시작점을 어떻게 잡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할 텐데 우리가 꼭지점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이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3,2였다면 y는 제곱차항의 개수주고 x-3의 제곱 플러스 2로 이제 이차함수식을 잡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꼭지점의 좌표를 적당히 명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에서 보면 y는 kx 위에 이 꼭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x 좌표를 a라고 하면 a, ka가 꼭지점이라고 찾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1번에서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x-a 제곱 1 곱하기 x-a 제곱에 플러스 ka라고 잡고 이제 2차 함수식을 다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굉장하죠? 그러면 자 3번만 좀 적용을 해보면
3번에 의해서 이제 kx 플러스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주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얘가 x-a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사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또 구하고자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일단 네 번째 조건이 축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잡은 이 x좌표 알파 베타를 더하고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3번식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일단 식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좌변을 좀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그냥 암산할게요. 좌변은 x제곱 나오겠죠. 1차항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kx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k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 생각하겠습니다. a의 제곱이 남을 거고 ka가 있을 거고 5가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2a 더하기 k 알파 베타의 값을 a 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5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번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축이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했죠.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주면 2분의 2a 더하기 k 빼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a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봤을 때 축이 이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앞에서 축을 알고 있어요. A 관련돼서. 이게 보입니까, 이거? 네. 이거. 네. 축이 뭐예요? 꼭지점에 잡혀 A, K니까. 축은 사실 X는 A였습니다. 이차함수의 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값이 A가 된다는 거. 그러면 A 날라가면 2분의 K 빼기 4분의 1이 0이고 K는 4분의 1 넘어가고 2 곱해주면 2분의 1이 된다. 일단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더하기 2분의 1. 알파 베타는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죠. 물론 a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그런 게 안 되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일단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걸 제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이 식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2분의 1 바로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4에 a 제곱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5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암산하자. 최고차 2차항 계수는 4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1차항 계수 여기서 2a 나오죠? 2a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2a 내내 없어지고 그럼 나온 거 여기 상수와 여기 상수만 계산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20이 되는 거 보고 4분의 81이구나. 그러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양변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9가 되는구나. 바로 구할 수 있었구나. 이게 생각보다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여러분이 4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상황을 한번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y는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x 위에 꼭지점 a, 2분의 a를 잡았을 때 거기서 이제 최고 차의 계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y는 x-a 제곱 플러스 2분의 1 a라는 2차 함수를 아무거나 그립니다. a가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5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실근의 좌표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그 알파 베타 사이의 거리를 한번 따져보니까 항상 2분의 9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오랜만에 x와 y축을 그려봅니다. y는 2분의 1 x 뭐 한 이 정도 그릴까요?
여기 위에 꼭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가 a, 2분의 1 a라고 합시다. 자, 조금 이렇게. 최고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적당히 한 이 정도 생겼다고 치죠. 그럼 이제 이거 y는 x-a제곱 플러스 2분의 1a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네, 적당한 이 앞에 그렸던 이 직선과 평행하게끔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평행하게 모양이 이쯤 되면 좀 평행하죠. 네, 얘는 이제 y는 2분의 1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좌표 여기가 x는 알파,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x는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거리가 항상 2분의 9로서 항상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동시켜 본다면 이 a 값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 꼭지점이 일단 이 y는 2분의 x 위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한다 치면 이렇게 이동한다고 쳐도 이 초록색 직선 두 개 사이의 거리는 2분의 9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거리가 2분의 9가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8번 여기까지. 네. 일단 뭐 숙제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네, 부교재 마무리 하시고요. 교과서는 96쪽까지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만 여러분이 다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복소수에 관련된 이제 교과서 풀이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이제 찍어서 올려주는 거죠. 수업 내용 했던 거 문제만 찍어서 올려도 되고 이제 뭐 필기를 해서 이제 한 페이지 딱 만들어서 딱 올려도 되고 여러분이 편할 대로 공부하기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채팅으로 이제 바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찍어서 사진을 보내도 되고 이제 뭐 몇 번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새로운 문제를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좀 수고하셨고요. 조금 어려웠는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죠? 네,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